다음 13번. 두 원의 교점에서 각 원의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두 원은 직교한다고 한다. 이건 뭐 공식적인 약속이긴 한데 처음 듣는 말이라서요. 소개를 한 겁니다. 이게 원일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곡선에서 두 곡선의 교점에서 각 접선이 수직이면 두 곡선을 직교한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음 두 원이 그렇다는 거죠. 다음에 언급된 그 두 원이 직교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설명, 직교에 대한 설명을 거기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이 있다는 얘기고 그 교점에서 각각의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건을 바탕으로 두 원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인 A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래야 말이 되나? 교점이 있죠, 교점. 교점이 두 개인데 한 점에서만 하시면 돼요. 요 점에서 이 큰 원의 그은 접선 이거하고 작은 원의 그은 접선 그럼 너무 잘 그린 겁니다. 요 두 접선이 이렇게 수직이다. 원이 직교한다는 건 그런 뜻이랬어요.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으로 넘어가야 하냐면 원과 접선의 성질 이 큰 원 입장에서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수직인 직선이 이 두 번 작은 원의 접선으로 이미 그려져 있죠. 그러면 이 선상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 이 원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심을 찍어주시고 같은 맥락으로 이 선상에 이 작은 원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얘까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은 이등면 삼각형이 작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로 마무리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 보시면 되고 이 길이는 중심거리 보시면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2랑 1이고요. 이 원의 중심은 1,A.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A, 빵. 근데 뭐 여기가 1이고 여기 2면이 나면 도죠. 즉,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로 A를 구해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델타 X는 A 플러스 1. 델타 Y는 A. 이게 거리의 제곱인 5와 같다. 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양근만 남겨라. 그런 얘기죠. 전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2를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양수 A는 1인 거죠. 1번.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처음 소개한 설명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결국 요 삼각형이 직각이라는 수이구나. 그렇게 그 설명의 의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3-16번. 두 점 A, B가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원위의 점 P가 있는데 APB가 90도. 보자마자 P는 AB가 지름인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P는 AB가 지름인 원 위에도 있으면서 그 문제에 언급되어 있는 원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교점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원의 교점에 P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P가 있도록 하는 그 얘기는 교점이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점이 있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인 거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정점 AB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X축만 찍었어요. 그랬어요. 여기 원점을 찍고요. K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A는 요쯤 K, 0 B는 같은 거리로 왼쪽에 요쯤 마이너스 K, 0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K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변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K가 뭐 늘어나면은 이렇게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줄어들면은 좁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간에 각 APB가 90도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AB가 지름인 원이에요. 얘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는요, 이거인 점 P의 자취는 AB가 지름인 원이다. 근데 AB도 K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름이 변한다. 지름이 2K라는 소리죠. 2K. 지름이 2K입니다. AB 길이 2K니까 요게 미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맞긴 한데 지름이 변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변치 않는 사실은 요 AB의 중점이 원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B가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의 사이즈는 변하긴 하는데 중심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요 놈의 중심은 원점이래요. 중심이 O임은 확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AB는 안 찍는 게 좋아요. 어차피 사이즈가 변하는 거라서 AB는 찍지 말고 K가 졸라게 작으면 이런 원인 거고 점점 키우면 이런 식으로 원점이 중심임을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원의 사이즈가 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원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원인 거죠. 중심의 좌표가 2,4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니까 원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2,4면 뭐 요즘 찍을까요? 요즘 찍으시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니까 이 X축과는 닿지 않습니다. 요 정도 고정된 원이 있는 거지. 근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 원 위의 점 P란 말이에요. 이 원 위의 점 P고 그리고 똑같은 P인데 얘도 만족한다고 했어요. 근데 얘만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는 이거란 말이죠. 중심이 원점인 원 위의 점이란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 똑같은 점을 두 가지로 설명했으니까 이 두 도형에 다 같이 있다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 도형의 교점에 P가 있구나. 여기에도 P가 있고 여기에도 P가 있는데 얘나 둘 다 원이기 때문에 결국 점 P는 두 원의 교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이러한 점 P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두 원이 만나야 한다죠. 점 P가 존재한다는 거랑 같은 말은 두 원이 만난다.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 돼 있고 얘는 중심만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만나도록 하려면 반지름의 길이가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가 이 문제의 질문이라고요. 어차피 K의 범위 찾는 거잖아. K가 곧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소값은 이렇게 외접일 때일 거고 최대값은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로 커져가지고는 교점이 안 생겨요. 요때부터 외접할 때부터 교점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 점점 키우면 계속 교점이 있죠. 어디까지 교점이 있겠어? 외접할 때까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더 커지게 되면은 교점이 없죠. 그리고 K의 범위는 외접일 때부터 내접일 때까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심거리부터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중심거리는 2루트 5예요. 그리고 요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였고요. 그럼 이 길이는 당연히 루트 5고 이 길이는 당연히 3루트 5죠. 그게 K의 범위다. 그래서 답은 루트 5 이상 3루트 5 이하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먹으셔야 돼요. 문제의 설명을. 각 똑같은 점을 두 가지 도형 위에 있다고 설명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 그 도형이 교점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교점에 그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9번 자취 문제 중에서도 거의 뭐 초고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픽을 했어요. K가 실수일 때 Y는 Y 더하기 K X 빼기 2는 이거랑 KY 더하기 빼기 X 플러스 2는 0. 요 두 직선의 교점의 자취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가 문제입니다. 일단 얘를 풀기에 앞서서 그 자취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말고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는 자취 2번에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를 내가 풀어드린 적이 없어요. 정석의 그 방식으로 풀 필요가 있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이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소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점 P가 2a, 3a라고 쳐요. 3a 플러스 5라고 할까? 여기 줄 있어요. 얘의 자취의 방정식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점 P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점 P는 언제나 x, y에 된다고 했잖아. 요게 x인 거고 요게 y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x, y를 똑같은 문자 a로 정의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런 걸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매개 변수다 라고 하는데 매개 변수를 소거하게 되면 x, y만 남을 거라서 그게 답인 거야. 그래서 얘를 a로 정리하면 a는 2분의 x잖아. 이거를 여기 넣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y는 3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5다. 그래서 2분의 3x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자취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유형으로 문제를 내볼게요. 점 P는 x 플러스 y는 3 위의 동점이고 점 A는 그냥 1,2라고 칩시다. 그때 AP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여러분들 오늘 질문했던 거죠, 워크북에서. 근데 오늘 질문했던 거는 원방정식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 말고는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건 직선이잖아요. 직선일 경우에는 그 방법을 안 써도 됩니다. 그 방법을 안 쓰고 풀어볼게요. 점 P가 요 점 위에 동점이니까 이거를 A, B라고 두기 싫으면 A, B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B를 3 빼기 A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A, 3 빼기 A라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 두 점의 중점을 바로 찾아요. 그러면은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5 빼기 A가 될 거 아니야. 요 점의 좌측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새끼가 X인 거고 이 새끼가 Y다라고 치면 얘랑 똑같은 상황인 거지. 매개 변수 A에 의해서 X, Y가 둘 다 정의가 된 거야. 그럼 매개 변수 A를 소거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요 식에서 A는 뭐냐면 2X 빼기 1고요. 요 식에서 A는 뭐냐면 2Y 빼기 5에 9로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5야. 그럼 여기서 이거 A 버리고 요 두 개를 정리한 게 답인 거지. 그래서 2X 플러스 2Y는 6이라서 똑같은 거 나오네.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X 플러스 Y는 3이다. 이런 과정으로 풀어냅니다. 동점에 의한 어나더 동점의 자취의 일부분일 뿐인데 아무튼 문제에서부터 애시당초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점이 정의되어 있으면 매개 변수를 소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취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자취에서 요 문제를 교점의 자취를 구하기 때문에 첫 번째 풀이로 교점을 구하는 과정으로 가볼게요. K라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도 교점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X를 찾기 위해서 Y를 소거한다고 칠게요. 그럼 위의 식에다가 K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KY 플러스 K제곱 X 빼기 2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 아래에서 위를 빼도록 하죠. 그러면 KY는 없어지고 K제곱 X 빼기 2K제곱에서 얘를 빼는 건데 여기 빼기니까 다음 되겠죠? X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X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X는 K제곱 플러스 1분의 2K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X 찾았으니까 요 찾은 X를 요 두 식 중에 아무데나 집어넣게 되면은 Y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Y는 원래 마이너스 K에 X 빼기 2배라는 거죠. 근데 X가 요거랑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2를 뺀 걸 쓸게요. 그러면은 통분한 상태에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2를 뺀다는 말은 분자에서 여기에서 이거의 2배를 빼는 겁니다. 이거의 2배는 2K제곱 플러스 2니까 여기에서 2K제곱 플러스 1 빼는 거예요. 그럼 빼기 4죠.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분자에 곱해버리면 K제곱 플러스 1분의 4K 이렇게까지 Y좌표까지 구해져요. 이게 교점이에요. 요렇게 생긴 점의 자취를 구해라 그런 겁니다. 이거 콤마 이거의 자취를 구해라. 그러면 요런 표현보다는 훨씬 복잡하지만 아무튼 간에 XY가 하나의 문자인 K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죠. K라는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XY를 정의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K를 제거하면 XY만 남기면 K를 제거해서 XY만 남기면 그게 바로 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요 복잡한 분수식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일반인들 나나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무튼 답을 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K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4의 K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Y제곱은 K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6
k제곱이죠. 그러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쓰면은 k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요 두 개는 사로 묶을까요? 그러면 k제곱 빼기 1의 제곱 빼기 4k제곱 이게 남죠. 얘를 전개했다고 치면은 k 4제곱 더하기 2k제곱 더하기 1이 될 건데 빼기 잠깐만 뭐지? 두 개를 지금 더하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군요. 빼기 2k제곱 더하기 1인데 빼기 2k제곱과 4k제곱을 더하면 동명이니까 결국 k 4제곱 더하기 2k제곱 더하기 1이 돼요. 그럼 다시 이건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그게 얘거든요. 이 두 식 같다고요. 그래서 이게 약분돼요. 결국 4개의 변수가 사라집니다. 4밖에 안 남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근데 이렇게 썼잖아? 정답이 아닙니다. 결국 틀렸어요. 왜 그런지는 두 번째 풀이를 보여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4개 변수를 소거시키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신에 나와요 이거. 이 문제는 내신에 나오는 걸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다가는 결국 틀립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고요. 제대로 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두 놈은 K라는 미지수,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직선이기 때문에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체크부터 하셔야죠. 그러면 K랑 곱해져 있는 x 빼기 2가 0이고 y는 0이니까 이 직선 같은 경우는 2,0을 항상 지납니다. 요쯤이라 할게요. 2,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요 직선은 1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을 2번 직선 주황색으로 그릴 겁니다. 근데 이 새끼 같은 경우도 K에 대한 항등식이라 치면 y는 0이고 이거는 0이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겠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잘 한 5초 생각해보면 x계수의 곱이랑 y계수의 곱의 합이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새끼는 수직이란 거예요. 수직. 자, 1번은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이고 2번도 마찬가지인데 요 두 개는 k에 관계없이 수직이라고 해요. 왜냐면 x계수의 곱과 y계수의 곱의 합이 0이니까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요. 1번을 아무렇게나 그렸으면 2번을 반드시 이 새끼랑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직이 되도록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교점이고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 새끼만 움직이는 거고 이 두 개는 정점이기 때문에 얘가 지름이 있는 원이 답이네. 이런 얘가 지름이 원인 답이다. 그렇게 해서 바로 답 찾는 겁니다. 근데 요게 지름이니까 중심이 원점이에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기 때문에 여기 답이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근데 왜 선생이 틀렸다 했어요? 이게 답인데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붙여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석이 더 들어가야 돼요. 일단 이 각각의 직선이
이 점들을 지나가고 그리고 요 두 개가 수직이라는 걸 찾아낸 거 아주 잘한 건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요 놈 같은 경우는 K의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울기는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기울기 역할을 합니다. 물론 뭐 엄밀히 따지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Y가 이걸 넘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K인 거죠. 근데 요놈 같은 경우는 Y 앞에 K가 있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K분의 1입니다.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K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Y는 0이라는 직선과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인 거죠. 여기에 K배가 된 거고 내가 이거에 대한 개념 설명할 때 고급 개념이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K가 곱해져 있는 식은 나타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직선은 이것이 0이다라는 직선을 나타낼 수 없어요. X는 2를 표현할 수 없다고요. 1번 직선은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 빼고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은 맥락으로 하면 K랑 곱해져 있는 게 Y이기 때문에 Y는 0만 표현할 수 없어요. Y는 0은 X축이에요. 근데 요놈 중에 이 선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 선이 포함되어 있는 건 원래 제외를 해야 되는데 제외가 안 되는 상태니까 이걸 제외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요 마이너스 2,0과 2,0을 다 제외해야 될까? 뭐 그런 고민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0은 어떻게 하면 교점이 생기냐면 이 2,0을 지나는 직선 중에 이걸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X축이 있어요. 2,0을 지나는 직선 중에 X축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 중에 요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 선인 X축하고 주황선인 이 선에 의한 교점이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은 가능합니다. 근데 2,0을 만들려면 노란 선 같은 경우는 X축이라고 쳐봐. 노란 선이 X축이라고 치면 이놈은 이 선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 점이 2,0이 교점이 되려면 노란 선이 이 선이어야 되고 X는 2라는 선 그리고 주황색 선이 X축이어야 돼요. X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놈의 교점이 2,0인 건데 둘 다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점은 교점으로 표현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2,0만 제외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초고난도예요. 봐요. 결국에는 정답을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내거나 소수형으로 내면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뭐 어찌어찌 걔가 그 식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제곱해서 이게 소가 되는가 확인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없잖아.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틀린 거야. 그리고 2번 방식으로 풀었다고 쳐요. 요 두 개의 식의 생김새를 보고 x계수의 곱이랑 y계수의 곱이 합이 0이니까 수직인 걸 확인했다 쳐. 그리고 이 k에 관한 항등식 논리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각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이 두 점이라고 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쳐. 여기 수직이니까 그럼 요거다 라고 했다고 쳤을 때 이걸 제외할 수 있을까? 제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있을까? 없어요. 대치동만 따져도 상위 1%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못 맞추는 거예요. 결국엔 초고난도 문제라고. 이 각각의 식의 꼴이 의미하는 바를 완벽하게 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깨고 있다고 쳐도 이 점을 제거해야 될지 이 점을 제거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만 제거해야 될지 둘 다 제거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초고난도 문제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연습 문제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한 게 2단원의 그 등적 변형 그거였고 그 다음 문제가 이거. 근데 정답률로 따지면 이게 더 낮을걸요. 이거를 내신에 만약에 내면은 다 틀립니다. 이거 빼먹어 없어. 원 끝났고 4단원 갔다 오세요. 4단원 도형의 이동. 네. 여기 도형의 이동에서는 암기할 공식이 많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 암기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행이 수월해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있는데 점의 평행이동이 있고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두 개는 결과적으로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점을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점 그런 내용입니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음수였기 때문에 내려갔겠죠.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세팅된 새로운 점. 이 두 점의 좌표가 어떤 관계냐에 대한 얘기가 이 다음에 메인 개념입니다. 원래 점을 x, y 라고 했을 때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옮겨진 점은 뭐가 될 것입니다.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겠죠.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기는 좀 애매하다. 왜냐면 이 n이 실제로 음수기 때문에. 바로 쓸게요. 점 x, y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점은 당연히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그냥 이동한 양만큼 원래에서부터 추가해주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은 이 점이 이 점으로 변했다 혹은 옮겨졌다 그런 뜻입니다. x축으로 m, y축으로 n. 근데 그거는 평행이동이고 평행이동은 영어로 트랜스포.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t 땡땡 x축으로 m, y축으로 i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t라 해요. t. 그냥 t 어떤 평행이동 시켰다 라고 하면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이 t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내셨다는 거예요. 이 t의 의미는 x축으로 m, y축으로 n 이동임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점은 제일 쉬워요. 점의 평행이동은 제일 쉽다. 이걸 뭐 시간 내 가지고 외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바보죠, 바보. 근데 도형의 이동은 이 똑같은 모양이 나올 것 같지만 도형이기 때문에 점과 도형은 다른 거라서 일단 생긴 모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암기를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도형의 이동은 도형의 방정식이 애초에 저 점처럼 표현 안 됩니다. fx, y는 0 이렇게 표현되는 도형이 있는 거예요. 이 도형을 x축으로 m, y축으로 n 평행이동시킨 점이 뭘까? 평행이동시킨 도형이 뭘까? 도형의 방정식이 뭘까? 다른 말로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여기에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자취 2번을 생각해야 돼요. 이걸 구하려면 동점에 의한 어나더를 동점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런 도형이라고 쳐요. 하트 도형을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시켰다 라는 말은 요 하트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을 다 이동시킨 거예요. 무수히 많은 점을 다 이동시키는 건 불가능하니까 여기에 한 점을 찍고 이 점을 임의의 점이라 치는 겁니다. a, b라 치는 거예요. 이놈을 x축으로 m, y축으로 n 이동을 시킨 점을 찍는 거죠. 이 점이 주인공이니까 얘는 반드시 x, y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모양의 도형을 그리겠죠? 똑같은 모양. 평행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의 도형을 그릴 건데 이 도형의 방정식이 f x, y는 0이라면 이 도형의 방정식은 이 xy에 관한 관계식은 도대체 뭐냐? 라는 거고 그것을 유도해서 유도 과정을 당연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것의 결과물을 암기까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도형 위에 시당초 동점이었죠? 이 동점에 의한 another 동점의 자취를 찾는 거라서 정확히 자취 2번이라고. 그래서 원래부터의 동점을 A, B라고 두기로 했었고 이 점이 만족하는 도형이 이 식이니까 이 점을 이 식에다가 대입하기로 했었어요. 대입을 해주면 f A, B는 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곧 답으로 변합니다. 얘를 1번식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A, B가 X, Y로 변하려면 얘네들끼리의 관계가 필요한데 이 문제에서의 관계가 평행이동인 거예요. 그럼 얘 두 개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A, B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게 X, Y니까 당연히 X, Y는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겠죠. 그럼 이걸 X좌표끼리 비교하면 A는 X 빼기 M인 거고 B는 Y좌표를 비교하면 B는 Y 빼기 N인 겁니다. 이걸 2번식이라 하면 2번을 1번에 넣은 게 답인 거죠. 그래서 F X 빼기 M, Y 빼기 N은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중간 과정을 다 빼잖아요. 다 빼면 fx, y는 0을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은 f x 빼기 m, y 빼기 n은 0이다. 그러니까 f 괄호 등호 0은 똑같아요. f 괄호 등호 0 똑같죠? 단지 x가 x 빼기 m으로 y가 y 빼기 n으로 바뀌었을 뿐인 겁니다.
근데 뭘 잘 모르는 애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냐면 x에서 m을 뺀다, y에서 n을 뺀다 라고 암기합니다. 그렇게 암기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암기하거나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은 내용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죠, 걔네들은. 점의 이동은 그냥 그대로 더하는 건데 도형의 이동은 왠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이 그러라고 시켜서 빼기로 외우고 있다. 왜 이건 빼기라고 쓰는 거야? 쟤는 그냥 더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빼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선생이 이렇게 외우고 시켰다. 평행 이동은 두 개가 다르다더라. 점의 이동은 그대로 쓰고 도형 이동은 부호를 바꿔 쓰라더라. 그럼 미친 소리 듣고 그런 식으로 암기만 단순하게 해가지고 하는 애들 다 잘못됐고요.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이런 동점에 의한 another 동점의 자취에 의해서 당연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셔야 하냐면 x에서 m을 빼는 게 아니라 원래 도형의 방정식이 약간 변한 모양인 건데 x 대신에 x 빼기 m을 y 대신에 y 빼기 n을 집어넣었다, 바꿨다,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예요. fx, y를 x축으로 m, y축으로 n 평행이동을 시킨 0.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에 x 빼기 m을 y 대신에 y 빼기 n을 집어넣는 거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다. 이걸 정확하게 읽으셔야 한다고요. x 대신에 x 빼기 m을 넣었다. y를 y 빼기 n으로 바꾸었다. 표현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x에서 m을 뺐다, y에서 n을 뺐다, 그 다음 표현 잘못된 거예요. 대체했다, 바꾸었다, 그런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점은 달라요. x 대신에 x 플러스 m을 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x좌표에 m을 추가한 거죠. y좌표에 n을 추가한 거고요. 점의 이동은 추가한 게 맞아요. 근데 도형의 이동은 추가한 게 아닙니다. 바꾼 거예요. 두 개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여기는 x 플러스 m으로 바꾼 게 아니라 x 마이너스로 바꿨느냐? 이것 때문에. 평행이동에서는 아무튼 간에 이 두 가지 개념을, 공식을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정속 노트에 보기들 내가 넣어놨거든. 보기 1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t 땡땡 x, y 화살표 x 빼기 3, y 플러스 1라 돼 있지. 그럼 일단 뭐의 이동인지부터 파악이 돼야 돼. 점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이야? 표현된 녀석들의 꼬리 점이잖아. 그럼 점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x축을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을 얼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 질문도 다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다음 점을 평행이동한 점 좌표를 구했으니까 주어진 점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y자리에 1을 추가해서 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과 관련된 보기 2번 보세요. 직선 3x 플러스 4y는 1은 0. 당연히 직선 내 방정식이니까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1번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뭐 돼? x 마이너스 1을 돼. 마이너스 2만 발언하지 마세요. x 마이너스 2라고 말하셔야 돼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 중에 요 x만 지우고 x 마이너스 2로 바꿔 넣으시면 된다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2번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직방을 구하는 거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3 대입이고 3번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이만큼이라는 소리입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직방이니까 x 대신에 뭐 돼? x 플러스 2,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돼. 그렇게 암기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보기 3번은 원의 이동을 얘기하는데 원의 이동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이건 대칭이동이건 간에 원방정식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는 바뀔 리가 없으니까요. 추가 개념으로서 원의 이동은 원은 도형이긴 합니다만 도형의 이동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해서는 안 돼요. 도형의 이동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점의 이동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 점은 당연히 중심입니다.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됐는지만 알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x 대신에 x 빼기 3,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넣는 게 아니라 그 원방정식을 분석을 하면은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다 확인되죠.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이요. 그럼 뭐 아무리 이동시켜도 이건 안 되네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루트 10 그대로 쓰면 되고 중심의 좌표만 이동된 것으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 중심은 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주어진 것도 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했으니까 x에다가 3을 추가해서 1 y에다가 마이너스 5를 추가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옮겨진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길이는 원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루트 10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된다고. 원의 이동은 도형의 이동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중심이 어디로 옮겨졌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삽질하지 마세요. 그 다음 보기 4번을 보시면 평행이동 t의 의미가 x축으로 2a, y축으로 마이너스 3a만큼 이동했다. 그런 뜻인데 직선을 이동하면은 그 다음 직선과 일치한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 평행이동된 값에 미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용해서 그 미수를 구하는 문제인 거죠. y 대신에 뭐 돼? y 플러스 3a를 대입하는 거예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a를 대입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얘를 y는 어쪽으로 정리했을 때 y는 2x 플러스 6이 나온다 라는 뜻이니까 상수항 비교를 통해서 a를 구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4-1번. 엄청 괴롭구나. 아침 수업 못 듣겠네. 아침이 괴로운 사람들은 교육과학 특강 듣지 마세요. 기본 문제 4-1번 평행이동 t 땡땡 x, y는 x 플러스 m, y 플러스 n x축으로 m, y축으로 n 이동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근데 한 예를 든 거죠. 2,1이 마이너스 3,4로 이동되었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5고 n은 3이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1번 답이고요. 2번. 이 평행이동 t에 의해서 원점으로 이동되는 점표를 구해라. 그러니까 어떤 점이 원점이 되었냐? 뭐에다가 마이너스 5 더한 게 0이에요? 5고요. 뭐에다가 3 더한 게 0이에요?
이게 답. 3번은 똑같은 평행이동 t에 의하여 직선이 직선을 이동된다 했으니까 이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x 플러스 a y 플러스 b는 0이 저 평행이동에 의해서 x 마이너스 6y 플러스 20은 0이 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이니까 x자리에는 x 플러스 5를 y축으로 3만큼 이동이니까 y자리에는 y 마이너스 3을 대신 대입하는 걸로 암기하였습니다. 요 식이랑 요 식이 동치다 그런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y의 개수를 비교해 보시면 a는 마이너스 6인 걸 알 수 있고요. a는 마이너스 6을 여기 넣어주면 여기 5랑 여기 18이랑 여기 b까지 더한 b 더하기 23이 여기 있는 20과 같다는 소리니까 그걸 풀어주면은 b는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문제였어요. 유제 해보세요. 기초긴 한데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1번 답은 1, 마이너스 3 2번 답은 A는 4, B는 3 틀린 사람은 질사지 하세요. 그 다음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점대칭, 선대칭, 면대칭 뭐 이렇게 있는데 면대칭은 교육과정이 아니고요. 점대칭, 선대칭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공식 10개를 소개할 건데 10개를 소개하기 앞서서 점대칭, 선대칭에 의해서 도출된 공식들이니까 점대칭, 선대칭이 뭔지 알아야 돼요. 특히 선대칭 같은 경우는 방금 곧 내가 소개할 10개의 공식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거든. 그런 애들은 선대칭의 기본적인 정의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점대칭, 선대칭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점대칭은 뭐냐면 원래 점과 다 알겠지만 이게 점대칭, 선대칭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도 중립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칭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공식으로 정리한 바는 없겠지만 뭔지는 아실걸요. 점대칭이라는 것은 원래 점과 대칭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대칭의 기준점이다. 이런 상황을 점대칭이라고 하죠. 그림으로 세우면 더 쉬운데 그냥 이 선분에다가 점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3개를 찍으면 됩니다. 요게 원래 점 A, 얘가 대칭점 A 다시, 얘가 기준점. 이런 상황을 점 A를 기준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이 A 다시다. 반대로 A 다시를 기준점에 대해 대칭시킨 게 A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선대칭. 선대칭은 원래 점과 대칭점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선이 대칭의 기준선. 이렇게 정의된 것이 선대칭입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A, A 다시 이렇게 있으면 얘의 수직이동 분사. 이런 게 있으면은 A 이게 기준선인 거예요. A를 점 A를 기준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이 A 다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기본적인 대칭의 정의고 요것에 따라서 도출된 10개의 공식을 적어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요것도 점의 대칭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점의 대칭이동부터 할게요. x, y라는 점을 10개를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쭉 쓸게요. 한 줄로. 점 x, y를 이렇게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k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대해서 x는 a에 대해서 y는 b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념서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 5개. 내가 추가로 알려드린 5개 합쳐서 총 10개입니다. 이 5개가 실전 개념이고 이 5개는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여기까지 요 4개까지 있을 거예요. 나머지 없으니까 추가로 적으셔야 되고 적으시고 암기하시고 타이밍이 왔으면 써먹으시면 돼요. 암기가 안 된 상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얘기하긴 할 겁니다. X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X축에 대해 대칭을 했다. X 여기 있을 거 아니야? X, 여기다 붙이면 이 점 말하는 거거든. 이 점 몇 콤마 몇일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X가 일정하다는 뜻이니까 Y에만 변화가 있는데 여기 중점이 Y대 병이기 때문에 Y에다가 뭐 더해서 소용이에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Y에만 부호가 바뀐다.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X축 대칭엔 이 X에는 Y가 없기 때문에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변하는 부분만 강조했을게요. 그 다음 같은 맥락으로 Y축 대칭이면은 X에만 부호가 바뀐다. 원점 대칭이면 x, y와 어떤 점의 중점이 원점이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둘 다 부호가 바뀐다. 즉, 이 어떤 점을 x축 대칭시킨 걸 y축 대칭시키고 나면 원점 대칭시킨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는 겁니다. 원점 대칭을 잘 못 그리는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은 x축 대칭을 먼저 그리고 그것을 y축 대칭시키면 원점 대칭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 y는 x 대칭은 xy의 위치가 바뀌어요.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은 위치와 부호가 다 바뀝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실전 개념인데 외우는 법을 말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y는 x 플러스 k죠. 그러니까 요 바뀌는 점의 y 자리에 여기서 y는으로 되어 있는 이걸 쓰는 겁니다. 즉 x 플러스 k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 x 자리에 그럼 뭘 쓰면 되겠어? 얘를 x로 정리해봐. 얘를 x로 정리하면 x는 뭐야?
그걸 x자리 적는 거야. 외우고 싶지? 똑같아. 똑같거든? 여기 뭘까요? 맞아. 여기요. 저 그대로. 이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것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x자리에는 이 대칭선을 x눈으로 정리해서 나오는 결과를 쓰는 거고 y자리에는 y눈으로 정리한 결과를 쓰는 겁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네 개는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을 시킨 건데 xy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 근데 요거는 그냥 단순히 바뀌기만 하는 건데 얘는 여기 상수항이 달려있기 때문에 상수항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각각을 y는 x눈으로 정리한 걸 yx자리 넣는 겁니다. 그 다음 x는 a에 대칭을 시킨 것은 x는 a는 이런 선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x는 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x, y가 치면 이 점이 뭐냐 라는 얘기입니다. 수직 이등분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라인은 x 값이 y 값이 일정한 라인이기 때문에 y 좌표는 그대로고 x 좌표가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요 중점의 x 좌표가 a이기 때문에 중점이 a란 말은 평균이 a란 뜻이고 평균이 a란 말은 합이 2a란 소리예요. 그러면 x에다가 뭘 더해야 2a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바로 확인이 되죠. 2a 마이너스 x, y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y는 b에 대칭을 시키면 x는 그대로 있고 y만 변합니다. 합이 2b가 돼야 되기 때문에 2b 마이너스 y로 바뀌어요. 그리고 a, b에 대칭을 시키는 것은 x, y와 어떤 점 사이의 중점이 a, b라는 뜻이고 중점이 a, b라는 말은 합이 2a랑 2b라는 뜻이기 때문에 x좌표는 2a 빼기 x로 y좌표는 2b 빼기 y로 변합니다. 10개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요 두 개, 이 네 개는 외우라고 해도 잘 안 외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요 두 개에 대한 도출 과정은 방금 설명드렸고요. 요 두 개에 대한 도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요 직선 밖의 점 x, y가 있겠죠. 요 x, y를 이 직선에 대해 대칭시킨 점은 대충 이렇게 있겠죠.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모르기 때문에 a, b라고 합시다. 원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대칭 관련 문제가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기준선을 주고 점 하나를 준 다음에 그 기준선에 대해 이 점을 대칭시킨 점이 뭐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니까 이 공식을 안 해뒀거나 아니면 이런 공식을 아예 쓸 수 없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대칭점의 좌표를 찾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자 함이기 때문에 과정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찾아야 할 게 두 개니까 방정식을 두 개 써야 되는데 항상 써야 할 방정식 두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것을 암기하고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중점이 이거 중점이 기준선 상이다 라는 당연한 논리로 식 하나 만들고 두 번째, 수직 조건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A, B에 관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중점이 기준선 상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 공식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y 자리에는 2분의 요 두 점을 연결한 중점의 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x, 2분의 b 플러스 y 아닙니까? 이 점에 넣는 거라고요. 그래서 y 자리에는 2분의 b 더하기 y 넣는 거고 x 자리에는
2분의 a 더하기 x를 넣는 거죠. k는 그대로. 지금 변수는 a, b입니다. a, b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싶으니까 두 배를 할 겁니다. 두 배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b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 a 빼기 b는 나머지는 상수항 역할을 하는 거니까 좌변을 넘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 y가 대기 중이고 요 두 새끼 넘어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k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수익 조건은 어떻게 하는 소리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를 다 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로 기울기를 표현해보면 a 빼기 x분의 b 빼기 y가 당연히 기울기인데 이놈이 마이너스 1가 되는 거고 이 식을 또 a,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x가 되고 다시 여기로 데리고 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a 더하기 b 빼기 x 빼기 y는 0이라는 소리인데 요 두 개만 넘길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a, b에 대한 방정식 두 개가 나왔죠? 요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구하면 된다. 그럼 두 식을 더해주면은 2a는 2y 빼기 2k가 돼서 a는 y 빼기 k가 되고요. a는 y 빼기 k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b는 x 플러스 k가 됩니다. 즉 y 빼기 k, x 플러스 k가 대칭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적혀있죠? y 빼기 k, x 플러스 k 외워야겠어요? 안 외워야겠어요? 외우는 사람들은 1초 만에 답을 쓸 건데 안 외운 사람들은 이런 계산 과정이 필요하니까 최소 1분이 걸립니다. 몇 배 차이? 외워야 될 거예요. 근데 이놈이 만약에 기울기 2잖아? 기울기 2면은 공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한 방정식을 쓴다는 것도 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외우셔야 돼요. 요 두 개를 쓴다는 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 10개의 공식에 해당되지 않는 걸 풀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점의 평행이동이었고 도형의 평행이동도 당연히 있는데 도형의 평행이동도 얘처럼 10개가 있는데 그 아까 도형의 대칭이동도 10개가 있는데 암기사항이 근데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처럼 자취의 방정식으로 일일이 유도해야 됩니다. 일일이 유도해야 되는데 그 유도를 10번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결과물이 좋은 점이 이 식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과 도형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몇 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너무나 고마운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게도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점이건 도형이건 똑같습니다. 도형 f x, y는 0을 x축에 대해 대칭시킨 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도형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읽을 때는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점을 x축에 대해 대칭시킨 점은 y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읽는 거지만 도형을 x축에 대해 대칭시킨 도형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 라고 읽으셔야 돼요. 아까 평행이동과 같은 내용입니다.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 된 양만큼 추가하는 거고 도형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뭔가를 y 대신에 뭔가를 넣는다 라고 읽으라고 했듯이 대칭이동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점의 대칭이동은 그냥 특정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도형의 대칭이동은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x 자리에 뭘 넣고 y 자리에 뭘 넣는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예를 들면은 점의 이동일 경우 y의 부호를 바꾼다
라고 읽어야지만 도형의 이동일 경우에는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는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두 개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정석 노트에 그 개념 박스하고, 근데 그 개념 박스에 이게 4개밖에 없지. 그 밑에 공간에다가 다 적으셔야 되죠. 6개 밑에 공간에다가 다 적으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 보기 1번 있죠. 여기 4개밖에 소개 안 했으니까 이 4개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3,-1을 x축, y축, 원점, 직선, yx 대칭시키는 점을 좌표로 구해라. 그러면 x축 대칭이동이면은 y의 부 바꾸는 거니까 3,2, y축이면 x의 부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원점이면 둘 다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3,2, yx 대칭이면 두 개의 위치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2,3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이동도 박스하고 박스 개념하고 보기 2번, 3번 두 개가 있는데,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직선을 주고 그 직선을 1, 2, 3, 4번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걸 구해라. 그런 문제잖아. 그럼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에 따라서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답하시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둘 다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를 넣는다. 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는 0이 답인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x에다가 y를 y에다 x를 넣는 거니까 4y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보기 3번 또 원의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원의 대칭이동은 그 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 주어진 일반형에다가 특정한 조치를 취해서 답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유제 기준으로는 4-1번까지 한 거고, 요 공식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문제 풀이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은 워크북을 지금 낼 수 있는 게 없나? 연습 문제밖에 없는 거네요. 연습 문제 일부분 숙제할게요. 그러면 그거 하나 줄게. 프린트. 시마누테 수상 프린트 하나. 오늘 숙제가 별로 없으니까 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풀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에 그 내신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오늘은 공수 2 볼 거예요. 공수 2 3차 노트를 볼 거고, 숙제는 워크북에서는 평행이동은 그래도 배운 거니까 평행이동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평행이동 꽤 되네. 평행이동 22번까지거든. 도형이동 22번까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신 기간이니까. 숙제를 좀 적게 내는 걸로 하죠. 심화 프린트는 안 줄게. 워크북 도형이동 22번까지